네, 요즘 그 60대 이상의 노인 성병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마이패밀리 시간에는 노인의 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번 국감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뭐가 문제일까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국정감사 자료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받아서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2013년도부터 성병으로 진단을 받았던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그게 성병은 세 가지였어요. 임질, 매독, 에이즈 이 세 가지 종류들이 있었는데 전체가 163만 명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런데 그중에 전반적인 증가 추이를 봤더니 60대가 전체적으로 봤더니 30.3%의 증가율이 있었다. 또 70대도 봤더니 25%의 증가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조금 적긴 했지만 증가율이 워낙에 컸던 것이 20대만 해도 증가율이 12.8%밖에 안 되고요. 30대도 한 3.7%밖에 안 됐어요. 네. 그거에 비해서 노년 세대의 성병 증가율이 상당했다는 거죠. 그럼 남성 그 노인들의 비율이 좀 더 높았을까요? 훨씬 높죠. 아무래도 훨씬 높았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진단을 받을 때에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진단을 받으러 올 병원의 가능성이 이제 병원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처럼 이런 성병에 대한 징후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들이 훨씬 더 진단을 많이 받고 거기에 따라서 유병률도 남성들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매매가 가장 큰 원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뭐 성병을 가진 상태에서 노년기로 들어간 분들이 상당 부분 또 계시고요. 이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도 실제 성생활이 또 가능한데 실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병의 위험성을 모르고 또 증상도 모르는 채 계시다가 진단을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법 성매매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뭐 지금 노년 세대들은 성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도 없고요. 지금 현재도 거의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뭐 소극적이고 실제 그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걱정인 것은 매독이나 뭐 에이즈는 방치하면 이게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 병인데요. 그 노인 성병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성매매 내용들을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5, 6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 지나가는 그 할아버지에게 슬쩍 말을 건넵니다. 성매수를 제한하는 것인데 거래가 성사되면 일정 거리를 두고 할아버지를 어디론가 이끕니다. 사람들이 뜸한 골목에 들어선 뒤에야 함께 숙박업소로 향합니다. 돈 주고 3만 원 줘야 돼? 3만 원 하나만 주고 저 지금 바깥에서 돈 주고 저 다 아래 타는 여자들 영감 데리고 여간에 가고 단속이 강화돼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일부 노인들의 성매매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제일 계약을 안 하고 지금 있어 그거 먹고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용돈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나고 좀 마시는 거 먹지 못하고 그 이야기하고 걱정이 되지만은 에이즈 같은 거 걸려봐야 발병이 15년 후에 발생하거든. 이게 무슨 아이 15년 해봤자 뭐 15년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그런 거 걱정 안 해. 그걸 걱정을 해. 어차피 갈 건데 즐기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 이제 노년의 성병에 걸린 분들이 치료에 소극적인지 좀 이유가 나오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우리가 노년기에 성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또 네. 건강하고 왕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이게 성병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과 함께 연결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통칭 바카스 아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개 과거의 이런 단속의 방법은 대개 뭐 훈방을 한다든지 잠시 이제 검거를 했다 훈방을 하거나 아니면 경범죄로 해가지고 이제 뭐 한 20만 원 정도 벌금을 구하거나 했는데 네. 불과 2년 전만 해도 처음으로 이제 37명의 바카스 아줌마들 대상으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단속이 좀 강화되나 했지만 사실은 최근엔 단속이 다시 약간 좀 느슨해진 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여성들 특별히 나이든 노년 여성들의 이 빈곤 문제가 함께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단속이 돼서 잡혔다 하더라도 이 빈곤 문제가
짧은 시간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다시 성매매에 나서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자들도, 그러니까 이른바 그 성매매를 하는 그 바카스 아주머니들 중에는 고령자들도 꽤 계신다고. 그럼요. 네. 제가 그 바카스 아줌마를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 실제 이 바카스 아줌마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네. 한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주로 60대가 많았지만 이분들이 그대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새로 편입된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는 주로 7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요. 얼마 전에 경찰 단속에 의하면 84세 여성이 경찰 단속에 검거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분도 제가 그 전에 2년 전에 82세였을 때 인터뷰했던 그분이 아마 이번에 단속에 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보면 보통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물론 젊어서부터 성매매를 했던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뒤늦게 노년기에 이런 빈곤 문제 때문에 전업주부이면서 이런 바카스 아줌마가 되어서 실제 성매매, 불법 성매매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건 사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남성 노인들이 불법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KBS 시사기획 창에서요 올 봄에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전국의 65세 이상 남녀 368명에게 여쭤봤습니다. 성관계에 욕구를 느낀다는 남성은 77% 해당이 됐고요. 여성들은 21.5%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남성들이 과거의 60대와 지금 60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의 청년이시잖아요. 그 청년의 몸이라는 건 성적 욕구도 그러하고 실제 성적인 능력과 기능도 그러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60대, 70대, 심지어 80대가 넘어도 성적인 욕구는 충분히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남성들은 성 호르몬이 아무래도 좀 완만하게 감소가 되고 여성들은 이제 완경이라고도 부르는 폐경이 되면서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면서 사실은 이 성적 욕구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와 관련된 여러 변화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성도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신체 문제들이 함께 결합이 되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다 네. 보니 마음이 다치는데 또 몸이 쉽게 열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그 성생활과 관련해서 성생활 때문에 갈등을 갖고 있는 노부부들이 많다고 해요. 화면 보실까요? 마음은 그냥 지금도 그냥 젊어서 그냥 다시 하고 싶고 생각나고 그래요. 어떤 데는 잘 받아줄 때가 있는데 어떤 데는 그냥 야물차게 뿌리실 때야. 그때가 좀 만족하고 그래. 근데 이제 내가 곁에 있는 게 싫대. 왜요? 밤에 잠자리를 같이 못하니 그걸 지금 그게 제일 우선이지. 늙은 늙어도 마찬가지야. 그거의 사람이 인간이라는 건 나가냐. 그게 나중에 그 독성이니까 안 맞아야 돼. 재미는 덜해. 마음은 만난 형식. 이제 이호순 교수께서 상담을 실제로 해보시면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던가요?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홀로 사시는 분들은 홀로 사시는 분들대로 또 부부들은 부부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부부 얘기를 잠깐 해보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부가 예를 들어서 성교를 뭐 어떻게 하겠다, 성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합의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문제는 한쪽에서는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남편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좀 부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이 마음에도 안 들죠. 몸도 불편하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통증도 있죠. 이러다 보니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급기야 이 아내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사실은 이 부부의 이 문제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심지어 자녀들도 알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성적인 문제로 생겨나는 부부들의 갈등은 보통 뭐 한두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뭐 몇십 년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부들에 대한 사실 적극적인 좀 대책과 또 상담 또 여러 가지 돌봄이 좀 필요한데 노출 자체가 많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해법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사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근래 들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의학 전문가들은 노년의 성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의 이제 연구 결과들을 많이 내거든요. 아무래도
장점이 굉장히 많죠. 네, 뭐 갈등이 많다 하지만 일단은 이 건강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네. 또 실제 성생활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남성들도 그렇지만 여성들도 활력을 느끼고 또 이런 규칙적인 성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순환계라고 하는 노년기에 많이 발생한 여러 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아무래도 안정감을 조금 더 줄 수 있고 건강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하다.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요. 또 특별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전립선 비대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예방과 어느 정도의 치유 효과도 주기 때문에 건강상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조치로서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성생활이 여러 정서적인 교감도 함께하기 때문에 네.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관계들이 좋기는 하지만 이 성생활로 가기까지 부부의 건강한 정서적 관계 또 여러 가지 합의의 관계 이런 것들이 또 선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노년기에 홀로 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의 시선일까요? 이런 것들이 걸려서 뭐 적극적인 어떤 이제 이성과의 교제를 갖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혼자 된 것도 서러운데 누구 짝을 찾으려고 하니 그도 또 시선도 그렇고 또 누굴 만난다는 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이제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있는 기관들도 많고요. 또 홀로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들도 동네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반드시 꼭 성생활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성적 욕구가 많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만남들이라고 하는 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기분의 문제도 그렇고 우울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예방이 꼭 반드시 성생활이 아니더라도 이성교제를 통해서도 굉장히 좋아지고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나이가 없잖아요. 늙어도 그 심장이 뛰는 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교제는 생각보다 아주 좋은 효과 또 좋은 노년기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년기의 이성교제 가운데 그러면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 있으면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꽃뱀 주의보가 있고요. 네. 그런데 꽃제비도 있죠. 네. 남성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년기에 이런 재산이라든지 돈 문제로 접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선을 그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젊을 때처럼 마음과 몸이 함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건강의 추이와 내 건강 상태를 보시고 잘 조절을 해가시며 가셔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 가면서 행복감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건강한 그 노년의 성을 위해서 제언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일단은 성생활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또 행복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인 교감 먼저 취하시고 그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성적인 문제나 몸의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전문가를 통해서 의학적인 도움도 좀 받으시면서 실제 내 몸의 상태와 내 관계의 상태와 내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춘다면 제가 볼 땐 거기에 가장 좋은 노년기의 무게중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